토요일 오후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커튼으로 은은하게 가려진 프라이빗 룸 안은 조용하고 아늑했다. 부드러운 오렌지빛 조명이 나무 테이블 위로 은은하게 내려앉았고 고급 식기와 크리스털 잔들이 반짝였다. 창밖으로는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이며 초여름 햇살을 흩뿌렸다. 은희는 긴장한 손으로 접시 위 냅킨을 만지작거렸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은 꼭 잘해야 해. 우리 아들 준석이가 선택한 사랑이니까. 옆자리에서 준석은 편안한 미소로 그녀를 다독였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 수진이네 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야. 은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알아, 하지만 난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지. 마음 한켠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룸문이 살짝 열리며 수진과 수진의 부모님이 들어왔다. 준석이 먼저 일어나 두 손을 맞잡으며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은희는 가볍게 허리를 숙이고 인사를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은희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마주한 남자의 얼굴에서 은희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빛바랜 사진 속 한 장면처럼 선명한 그 눈빛. 시간이 흘렀지만 잊히지 않았던 그 모습. 호철 씨, 목소리가 떨렸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바로 그 사람, 박호철이었다. 호철 역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가까이에서 보면 얼굴에 깊게 새겨진 세월의 흔적이 선명했다. 당황한 눈빛, 그러나 그윽한 눈동자에 슬픔과 단호함이 공존했다. 은희? 오랜만이구나.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준석과 수지는 당혹감에 눈을 마주쳤다. 두 분 아는 사이셨어요? 호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대학 동창이었지. 아주 오래전 이야기야. 은희의 숨이 가빠졌다. 가슴 한복판이 불에 타는 듯했다. 세상 참 좁네요. 준석이 농담을 섞어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은희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호철의 차가운 눈빛은 그 어떤 농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희는 무심코 손을 떨며 물잔을 들었지만 물이 입술에 닿자 그마저도 얼얼했다. 식사가 시작됐지만 젓가락은 입까지 가지 못했다. 호철은 은희와 마주 앉아 있었지만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다. 은희는 수시로 호철을 힐끔거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저 음식이 맛있네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그것은 공허한 울림처럼 흩어졌다. 호철은 말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였다. 그의 눈은 차가웠다. 예의를 지키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깊게 웅크린 불편함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서로의 시선은 자꾸만 어긋났다. 은희는 접시의 음식만 바라보았고 호철 역시 식탁 위에 젓가락만 만지작거렸다. 한마디의 평범한 대화도 그들에겐 벅찼다.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은 자리. 말을 이으려 해도 목에 걸린 무언가가 숨통을 막는 듯했다. 은희의 손끝이 떨렸다. 쥐고 있던 물잔의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등으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을 힘조차 내지 못했다. 그 순간 호철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의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거칠게 소리를 냈다. 아내와 딸 수진도 어리둥절한 채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따라 일어섰다. 우리 먼저 나가볼게. 호철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준석이 당황해하며 급히 일어났다.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잠시 머뭇거린 호철은 준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살짝 떨리다가 곧 깊은 골짜기처럼 굳어졌다. 아니다. 조만간 얘기하자. 그 짧은 대답이 식당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입술도 다물어진 채였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아버지가 저렇게 행동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거니 싶은 마음이었다. 그녀도 가벼운 목례로 준석과 준석의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돌아섰다. 준석은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다. 왜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된 거야? 은희는 물잔을 꽉 쥔 채 억지로 숨을 골랐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차마 그들을 붙잡을 수 없었다. 아니,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은희의 남편 형민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저분하고 어떻게 아는 사이야? 왜 저렇게 싸늘해? 은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손등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을 닦지도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 당신과 준석이한테 말 못한 게 있어. 형민과 준석은 동시에 은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은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숨죽여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숨겨두었던 과거가 그들 모두를 향해 무겁게 문을 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희는 창밖으로 흐르는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다. 거리는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심하게 일상을 살았다. 그런데도 그녀의 마음은 도저히 평온할 수 없었다. 40년 전 그 봄날의 기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마음속에 묻어둔 아픔이 다시 살아났다. 수많은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아련한 그리움이 뒤섞여 파도처럼 밀려왔다. 1970년대 후반 서울의 대학 캠퍼스는 실록으로 물들어 있었다. 맑은 봄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따뜻한 햇살과 함께 캠퍼스를 감쌌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잔잔한 바람에 실려 퍼졌고 젊음의 열기와 미래에 대한 기대가 곳곳에서 느껴졌다. 호철은 손에 낡은 책을 들고 캠퍼스 안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았다. 그곳에서 은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햇살에 반짝이는 은희의 눈동자가 호철의 가슴을 뛰게 했다. 안녕, 호철 씨. 은희가 수줍게 인사했다. 안녕 은희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호철의 목소리는 떨렸다. 둘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호철은 떨리는 손으로 은희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은희야, 우리 함께 걸어갈 미래가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꼭 기다릴게. 그 말에 은희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다. 호철 씨, 나도 꼭 기다릴게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둘은 매일 캠퍼스를 함께 걸으며 꿈과 희망을 속삭였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교정 한켠에서 나누던 소소한 농담들, 손을 맞잡고 걷던 그 순간들은 두 사람에게 세상의 전부 같았다. 곧 군대 입대가 다가왔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로를 위한 편지를 썼고 호철은 군복 주머니에 은희가 쓴 편지를 소중히 넣었다. 은희도 호철이 보낸 편지를 품에 안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언제나 널 생각해, 은희야. 호철의 마음은 늘 한결같았다. 저도요. 호철 씨. 은희의 마음도 그만큼 진심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갔다. 눈부신 청춘의 시간 속에서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은 점점 단단해졌다. 그러나 은희가 졸업을 앞두었을 무렵 현실은 가혹했다. 은희는 서양화를 전공하며 예술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방 한쪽 벽면에는 직접 그린 수채화들이 걸려 있었고 때로는 밤늦도록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곤 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것뿐이야. 은희는 대학 시절 내내 그리고 이후로도 붓을 놓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졸업이 다가오면서 현실은 더욱 가혹하게 다가왔다. 집안 사정은 녹록지 않았다. 부모님은 이미 여러 해 동안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더 이상의 학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이었다. 은희야, 이제는 너도 일을 해서 집안 살림에 보탬을 해주어야 할 것 같구나. 어느 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은희는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팠다. 더 공부하고 싶어요. 미술대학원에도 가고 싶고 작품도 더 그리고 싶고.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그녀를 짓눌렀다. 호철 역시 그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 은희야, 나도 네가 하고 싶은 일 다 알지만 우리 상황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호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과 걱정이 묻어 있었다. 둘은 서로의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다. 은희는 간절히 원하는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슬픔에 잠겼고 호철은 그런 은희를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다. 결국 은희는 호철의 아버지가 다니시는 작은 건설회사의 지인 추천으로 취직하게 되었다. 은희가 맡은 일은 건축 도면을 그리는 일이었고 전공과는 다르지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었다. 사무실에 앉아 낯선 도면을 앞에 두고 있을 때마다 은희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게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일까? 눈앞의 컴퓨터 화면과 설계 도면을 볼 때마다 그녀의 꿈과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은희는 매일 아침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출근했다. 도면 위에 선을 긋는 손은 어느새 익숙해졌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이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야.
하지만 가족을 위해, 호철 씨를 위해, 그리고 나르리 회사에 추천해준 호철의 아버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길 뿐이야. 그녀는 자신을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회사 동료들과 어울릴 때도, 웃는 얼굴을 할 때도. 은희의 마음 한구석엔 깊은 허망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서 그녀는 늘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항상 해야 하는 것에 밀려났다. 바로 그때 형민이 나타났다. 그는 처음부터 달랐다. 상대방을 주눅들게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카리스마. 자신의 능력에 확신을 가진 여유로운 태도. 형민은 은희와 함께 작은 건설회사에서 하나하나 현장을 배우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대기업 건설사 대표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은밀하게 호철의 아버지가 일하는 이 회사의 인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퇴근길 형민이 은희를 조용히 불렀다. 은희 씨, 같이 저녁 드실래요? 오늘 하루 참 힘들어 보이시네요. 은희는 어쩐지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쉽게 흔들렸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나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어렴풋이 그녀를 설레게 했다. 형민은 은희 앞에서 숨김이 없었다. 그의 세련된 어투, 단단한 미래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은희의 상황을 빠르게 이해하고 다정하게 배려해주는 태도는 점점 그녀의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얼마 뒤 은희는 우연히 형민의 비밀을 듣게 되었다. 형민의 아버지가 이 회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것. 형민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부 정보를 파악하러 온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은 형민이 제안한 더 나은 미래였다. 은희 씨, 여기 있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하지만 제 옆에 오면 당신이 포기했던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어요. 그 말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닌 그녀가 원래 꿈꾸었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문처럼 들렸다. 은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쪽에는 오래도록 사랑했던 호철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현실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형민이 있었다. 내가 너무 약한 걸까? 아니면 너무 이기적인 걸까? 고민을 거듭하던 은희는 결국 새롭게 자신의 손을 이끄는 사람을 선택했다. 그녀는 더는 가난과 포기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호철에게 이별을 고했고 더 나은 미래와 안정된 삶을 꿈꾸며 형민과의 결혼을 선택했다. 그 결정은 호철과 그의 가족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호철의 아버지가 평생 몸담았던 자신의 피와 땀을 바친 그 작은 건설회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느닷없는 대기업의 인수 통보와 함께 순식간에 삼켜졌다. 그 인수의 배후에 은희의 남편 형민의 집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회사는 어이없게도 구조조정 1순위로 호철의 아버지를 지목했다. 사실상 이미 계획된 수순이었다. 형민의 아버지, 대기업 건설사 대표는 실질적인 인수를 위해서는 기존의 색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의 논리는 간단했다. 인수한 회사의 뿌리를 지우지 않으면 새 주인이 누구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결국 원년 멤버들을 모두 내보내야 실질적인 인수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 원년 멤버들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호철의 아버지였다. 인사팀에서는 이미 명단을 뽑아두고 있었다. 회사의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들, 뼈를 묻겠다고 말하던 직원들. 그들은 하루아침에 걸림돌로 분류됐다. 호철의 아버지는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언제나처럼 새벽부터 출근해 도면을 검토하고 젊은 직원들에게 묵묵히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책상 위에 단 한 장의 종이가 올려졌다. 권고 사직서. 부장님, 윗선에서 정리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충분히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쉬셔야죠. 이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무너졌다. 호철의 아버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사직서를 바라보았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다. 그는 그렇게 회사에서 쫓겨났다. 호철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식탁 앞에 앉아 빈손으로 사직서를 붙잡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작게 읊조렸다. 평생을 바쳤는데 내가 이렇게 버려졌어. 그날 이후 아버지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가족들은 병원에 모시고 가려 했지만 아버지는 끝끝내 병원 문턱조차 넘지 않았다. 한때 당당했던 아버지는
그 후 사람들을 피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밤마다 혼자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호철은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어깨는 날로 야위었고 그의 눈빛은 점점 빛을 잃어갔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새벽, 아버지는 그대로 집에서 쓰러졌다. 구급차 안에서 호철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애타게 불렀지만 아버지는 끝내 아무 대답도 남기지 않았다. 병원 구급차 안에서 호철이 부르던 목소리는 텅 빈 골목에 허망하게 퍼졌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던 날 조문 온 회사 직원들의 대화를 호철은 우연히 들었다. 그 인수의 핵심 조율자 중 하나가 형민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은희가 함께 떠난 사람이 바로 형민이었다는 사실을. 호철의 심장은 그대로 갈라지는 것 같았다. 하필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내팽개친 그 사람을 택하다니. 배신감. 그 감정은 호철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아버지를 앗아간 것,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린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온전히 은희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호철을 평생 흔들어 놓았다. 그는 허름한 골목에 조그마한 건축 사무소를 열었다. 무너져 내린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작은 설계 의뢰라도 놓치지 않으려 매일같이 뛰었다. 새로 칠한 적 없는 낡은 벽지, 어설프게 맞춰놓은 사무가구, 그리고 한겨울에도 새는 창틀. 호철은 그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가난과 고통을 견뎠다.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 딸을 낳았고 누구보다 딸 수진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려 애썼다. 딸 수진은 호철의 세상이었다. 절대 내 딸은 내 아버지와 나처럼 그렇게 버려지게 두지 않을 거야. 그날 상견례에서 호철이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과거의 상처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버지를, 자신의 가족을 무너뜨린 그 사람들과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이게 될지 모른다는 현실. 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는 딸을 위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할 수 없는 진실이 다시 그들의 인연을 가혹하게 뒤틀기 시작했다. 수지는 상견례 이후 며칠 동안 아버지와 말 한마디 섞지 않았다. 아버지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 재생됐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처음엔 그저 아버지가 과거의 사랑을 아직 잊지 못한 건 아닐까, 어디선가 봤던 막장 드라마처럼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거실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진아,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것 같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척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엔 오래된 상처가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차분히 40년 전 자신의 청춘 시절을, 그리고 그 청춘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이야기했다. 회사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살아야 했던 지난 세월을 마치 어제 일처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수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왔다. 그게 준석 씨 어머니였다고.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 준석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자신의 아버지를 무너뜨린 사람들이라니. 머리가 복잡하게 뒤엉켰다. 분명 준석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다정했고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과 무너진 삶은 결코 간단히 흘려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수지는 아버지의 방에서 몰래 꺼내본 낡은 편지 뭉치를 바라보았다. 그곳엔 아버지가 군 시절 은희에게 보냈던 편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 편지 속에는 순수한 사랑, 희망, 그리고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수진의 내면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준석의 손을 잡고 계속 나아가고 싶은 마음. 그러나 아버지가 평생 짊어졌던 무게를 외면할 수 없다는 죄책감.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뒤집혔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준석을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내 아버지는 그 사람들과 다시 가족이 되는 걸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거야. 고민 끝에 수지는 준석에게 연락을 했다. 우리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 준석은 당황했고 수진의 눈빛을 애타게 바라보았다. 왜? 무슨 일이야? 아버님 때문이야?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수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사실 오해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건 너무도 깊은, 너무도 오래된 상처였다. 시간이 필요해. 미안해. 수지는 눈을 피했다.
마치 그날 상견례에서 아버지와 은희가 서로의 시선을 외면했던 것처럼 그날 밤 수지는 홀로 앉아 오래도록 울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을 키워준 사람 둘 중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지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 그녀를 무너지게 했다. 수지는 몰랐다. 어디까지가 과거고 어디부터가 자신의 인생인지.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선택이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뒤 초가을의 바람이 가늘게 스며들던 오후. 건축 공모전 준비로 수진과 준석이 밤을 지새우던 도서관 앞 언제나 두 사람의 약속 장소였던 오래된 벤치에서 수진은 준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주 앉은 벤치는 나무결이 거칠게 일어나 있었고 언젠가 둘이 함께 새겼던 장난스러운 낙서도 그대로였다. 수진, 준석, 영원히 사랑해. 그 철없는 글씨가 오늘따라 가슴을 아리게 찔렀다. 잠시 후 준석이 숨을 고르며 달려왔다. 수진아, 미안, 많이 기다렸지? 요즘 계속 마음이 불편해서. 우리 오늘은 제대로 얘기하자. 준석의 얼굴엔 진심이 묻어 있었다. 혼란 속에서도 그녀를 붙잡으려는 간절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이제는 더 미루면 안 된다는 걸. 준석아.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이 마르듯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바람이 스쳤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다. 준석이 손을 뻗어 조심스레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그 작은 손길에 수진의 가슴이 저릿하게 무너졌다. 많이 생각해봤어.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낮고 조용했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준석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너도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이건 우리 둘의 일이잖아. 우리 부모님 일, 우리까지 연결 지을 필요 없어. 수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준석아, 그건 내가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도 알고 있잖아. 우리 아무 잘못 없잖아. 아버님, 어머님, 그건 그분들의 과거야. 왜 우리가 그걸 끌어안고 살아야 해? 준석의 목소리는 점점 간절해졌지만 수진은 차오르는 눈물을 꾹 눌렀다. 나 너랑 있으면 행복해 정말로. 근데 우리 아빠를 봤을 때, 그분의 지나간 세월을 봤을 때, 나 너랑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아. 누가 그런 걸 정해? 행복해도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그런 거 없어. 준석은 조급하게 수진의 손을 붙잡았다. 내가 지킬게. 우리 같이 노력하자. 아버님도 결국엔 우리 마음을 받아주실 거야. 하지만 수진은 준석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조금만 더 붙잡고 있으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다. 준석아, 우리 아빠는 세상이 다 등을 돌렸을 때 날 키우고 버티신 분이야. 그분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견딘 그 무게를. 나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아.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낙엽이 두 사람 사이에 흩날렸다. 내가 좋은 사람이란 거 알아. 내 마음도 진짜였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아픔 위에 우리의 행복을 얹을 순 없을 것 같아. 준석은 할 말을 잃었다. 한동안 멍하니 수진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떨궜다. 정말 이게 네 마지막 결정이야?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준석은 입술을 질끈 깨물고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걸음 두 걸음 수진은 그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걸음을 옮겼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등을 밀었다. 준석은 벤치에 홀로 남아 영원이라고 새겨진 그 낙서를 손끝으로 천천히 문질렀다. 영원이라는 말이 이렇게 허망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준석이 집에 돌아온 건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거실엔 불이 꺼져 있었지만 은희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식은 커피가 은희의 손끝에서 미지근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준석아, 늦었네. 밥은 먹었어? 은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 순간부터 심장이 조여오는 듯했다. 그가 어딜 다녀왔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준석은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손은 축 늘어졌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수진이랑 끝났어. 은희의 손끝이 커피잔을 덜컥 흔들어 놓았다. 잔 속에 물이 파르르 떨렸다. 무슨 소리야? 끝났다니?
준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은희의 가슴을 더 찢어 놓았다. 수진이가 우리 더는 못하겠대. 준석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려 올라가지 않았다. 아버님이 우리 가족 절대 못 받아주신대. 은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공기가 숨을 막았다. 은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안해. 너무 미안해. 준석은 한 발짝 다가와 식탁 앞에 앉았다. 눈을 떨군 채 테이블을 손끝으로 툭툭 두드렸다. 엄마, 나 수진이를 정말 사랑했어. 근데 엄마가 그 사람을 그렇게 버렸다고 하니까 나도 버려지더라. 은희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지만 이미 흐느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엄마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정말 사랑했었어? 준석은 묻고 싶었던 걸 겨우 꺼냈다. 근데 왜 그렇게 쉽게 버렸어? 은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얼마나 얕은 욕망에 휩쓸렸는지 지금에야 차오르는 후회가 그녀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때 돈이 전부는 아니었는데, 그때 사랑을 믿었다면 조금만 더 용기를 냈으면 달라졌을 텐데. 엄마는 그때 너무 버거웠어. 은희는 결국 목소리를 짜냈다. 내 할머니, 할아버지 병원비도 동생 학비도 모두 내 어깨에 있었어. 가난이 너무 무서웠어. 아무리 사랑했어도 그때 내겐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먼저였어. 그게 사랑을 버려도 될 이유라고 착각했어. 준석은 가만히 앉아 은희를 바라보았다. 눈동자의 고인 슬픔과 분노, 그리고 깊은 허탈함이 은희를 찔렀다. 근데 엄마가 버린 사랑, 엄마가 망가뜨린 그 인연이 결국 내 인생으로 돌아왔어. 준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아팠다. 내가 엄마 대신 벌 받은 기분이야. 은희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 엄마가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길이 결국 내 사랑을 빼앗아갔어. 준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 쥐었던 휴대폰이 부서질 듯 꽉 쥐어져 있었다. 그렇게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조용히 닫혔다. 은희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자신의 무릎을 감싸 안고 엎드려 울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벌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은희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자신의 삶을 되돌려 놓을 수 없는 시간을 절절히 원망했다. 하지만 그 어떤 후회도 아들의 부서진 사랑을 다시 돌려놓을 수 없었다. 밤은 길었고 은희의 참회는 끝이 없었다. 준석은 며칠 동안 집안에 머물렀다.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은희는 그런 아들을 멀찍이서 지켜볼 뿐 더는 붙잡을 용기가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준석이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끌고 나왔다. 오래 고민해왔다는 듯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은희는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준서가 어디가? 준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부모라는 이름 뒤에 숨는 내 삶. 이제 끝내려고. 은희는 황급히 일어났다. 준서가 그게 무슨 말이야? 준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가족이라서 더 힘들었어. 엄마, 아버지, 엄마의 과거 다 내 몫이 돼버렸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숨겨진 고통이 배어 있었다. 나는 내 인생 살고 싶어. 엄마, 아버지의 선택, 엄마가 만든 과거, 엄마가 잃어버린 사랑, 다 내려놓고 싶어. 엄마의 속죄도, 엄마의 눈물도, 이젠 내 짐이 아니야. 은희는 발걸음을 더디게 옮기며 아들에게 다가갔다. 양손으로 준석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다. 준서가 엄마가 잘못했어. 너무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제발 가지 마. 준석은 어깨를 지그시 떨며 은희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다. 엄마, 이건 엄마가 받아야 할 벌이야. 내가 대신 짊어질 이유는 없어. 준석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사랑도, 가족도 결국 선택이었어. 엄마는 그때 다른 선택을 했었지만, 이제 난 나 자신을 선택할게. 은희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준석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호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 가득 쿵 울렸다. 은희는 무너졌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손톱으로 바닥을 긁으며 오열했다.
입술이 부르트고 손끝에 경련이 일 정도로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형민이 다가와 조심스레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은희는 그 손을 세차게 뿌리쳤다. 형민도 입술을 질끈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그 역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붙잡을 힘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은희는 허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결국 내 선택이 모두를 잃는 길이었어. 하염없이 시간이 흘러도 준석은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편지도 없었다. 준석은 그렇게 가족의 곁을 떠나 스스로의 삶을 찾아갔다. 은희는 매일 밤 혼자 식탁에 앉아 차갑게 식은 커피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를 기다리듯 그러나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남은 시간들을 홀로 벌처럼 견뎌야 했다. 끝내 그녀는 깨달았다. 사랑을 버린 대가는 가장 소중한 사람의 등을 바라봐야 하는 긴 참회라는 것을. 그리고 그 벌은 아주 오래 그녀를 가두었다.